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하느냐, 이것이 이제 수식관이라 이랬거든요. 수식관. 수를 쉬어가면서, 수식, 실식자, 쉬어가면서 관한다, 이래서 수식관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수식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수를 잘하자면은 숨 쉬는 긴데, 즉 말하자면은 숨 쉬는 횟수를 쉬는 거죠. 횟수. 그러니까 숨이 한 번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호흡이지요. 요걸 하나로 칩니다. 하나. 숨이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온 걸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마음으로 세게 하는 거지. 그렇게 수학 시간 들어가기 전에 애들을 앉혀놓고 우리 수식관 하자, 숨쉬기 하자, 요걸 먼저 하셔가지고 이건 꼭 한번 시도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건 지금 현재 학교 사문한 일 없잖아요. 예. 이게 아마 금시초문일 거예요. 이게 이제 환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경전에 있는 사상을 배워가지고 했더라면 교육에 반영을 하면 좋을 텐데 안 했다는 증거가 있거든요. 그 한 번, 그러니까 숨이 들어갔다 나온 건 한 번인데, 이걸 관하라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은 숨이 시원하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자체를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생각으로는 하나, 둘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숨이 들어갔다가 참기 들어갔다가 시원한 게 들어갔다가 뜨끈한 게 나오는 거, 그걸 참참히 의식하면서 하나, 둘, 그래서 10가지 하는 겁니다. 이게 10수. 그래가지고 하나인데 이게 이제 세기를 10회를 한다 이기죠. 10회. 요거를 갖다가 10회 하는 걸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 이걸 이제 10회를 반복을 하는 거지. 반복. 이런 수행을 쌓으면은 그 경전 말씀대로 하자면은 저래가지고 어느 경지에 고요한 사람들이 삼미경에 들면은 시방세계에서 쏟아진 빗방울 수요를 다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 아주 초급의 어떤 높은 단계는 우리는 못 가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요새 이 정서적으로 불량한 아들한테는 수학을 못하는 아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산만합니다. 이건 뭐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수학을 잘해야만이 잘한다는 뭐 숫자를 뭐 잘 맞추고 이것만 하는 건 아니지요. 어쨌든 수학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만이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정서적 안정을 못 찾는 사람 애들은 분명히 해보면 수학은 빵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건 뭐 틀림없는 게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수학에 대해서 전번에 말씀한 대로 수학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단은 취미를 일단은 들이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취미잖아요. 이 취미가 없으면 못하거든요. 일단은 취미가 생겨야 되는데 취미를 들이는 방법이 이제 뭐냐, 수학에 대한 취미. 언어로 전번 말한 대로 수학을 언어로 읽게 한다는 거지. 언어로. 하나 하면은 전에 한 대로 하나님이라는 뜻을 하고, 둘 하면 둘러 본다는 뜻으로. 또 하나 하면은 하나만한 뜻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다 있다. 그렇게 하늘은 아무것도 없는 것지만 하늘에서 다 나왔다. 이런 뜻으로 자꾸 이거는 하나의 이 모든 교육이 그렇잖아요. bun국의 교육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유에서 결국은 무로 올라가는, 무차원으로 올라가는 얘기인데, 그래 무차원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무차원에서 올라가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초의식이 나오거든요. 초의식. 그러게 쉽게 말하자면 초의식으로 자꾸 전향하기 위한 하나의 수학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애들로 하여금 높은 차원을 의식으로 가느냐, 이거는 모든 선지자들은 명상으로 해야 된다 이랬는데, 특히 명상은 이건 아무나 안 되거든요. 이 선은 아무나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명상이라 하니까 우리는 이런 수학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언어를 통해서 어떤 그 예술을 통해서 어떤 초목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거든요. 춤추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이 춤추는 양반들 이제 그 취향에 있는 학교 선생님 같으면은 춤을 저한테 강의를 1시간만 듣고 애들 가르치면 애들이 달라질 거예요. 음악도 한 가지고. 음악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음악은 어디서 잘못됐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비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동해물 가도 이런 식으로
비음. 그 다음에 치음. 이게 오음을 일단은 구사해야 되는데 시음으로도 얼마든지 안 됩니까? 이거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음 이것도 되고 흡음 안으로 생겨서도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후음이거든요. 후음 우리가 보통 이제 후음하면 이걸 벌려서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오악 그러니까 다섯 그러니까 부, 후, 비, 치, 악 이 악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크게 힘을 줘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 이제 이거를 일단은 해야만이 이제 음악으로 할 때는 애들이 이식이 향상되는데 그게 안 되고 우린 시민들이자면은 수를 언어로 읽자는 거죠. 언어로 읽자 한다는 거 읽자. 언어를 읽자 하면은 전번에 말씀대로 만약에 사부라는 말이 나왔다면은 사부란 말은 이걸 먼저 이제 의미를 습득시켜 주자면은 전번에 말씀한 이게 이제 화돈악서라는 걸 일단은 선생님들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화돈악서에 대해서? 화돈악서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화돈악서. 그게 뭐냐면 북판에는 5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고 1이고 2다. 그럼 요래 보태면은 몇 개가 되느냐? 수는 10이고. 여기서 요 수를 복판수로 더하면은 뭐냐? 구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동서 사방을 더하면 구수가 나오고 이것이 원으로 돌리면 실수가 되거든요. 실제로 숫자로 봐서 실수될 게 없는데 이렇게 더하면 실수가 나와요. 이 원리가 뭔가를 일단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1, 2, 3, 4, 5, 6, 7, 8 이러지만은 실제로 1, 2, 3, 4는 1이라고 하는 수는 이거는 우리는 천으로 1이거든요. 천하고 또 수하고 수락하고 그냥 이걸 천이락하고 수락하는 이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하나 이랬을 때는 하늘을 의미한다는 뜻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익하면 이거는 화라 이래거든요. 화. 불 이래거든요. 그 불 이래는데 불은 이거는 우리가 소리로 내면은 이라는 수는 우리가 심장이 깜짝 놀 때는 이래거든요. 익해요. 그러니까 이라는 숫자 내는 데거든. 그리고 또 심장이 재미나는 거는 실제 기관으로 봐도 이거는 좌우심방, 우심방으로도 되어 있거든요. 그 심장에 또 열을 내거든요, 또 이게. 그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일육수, 요게 삼목, 2화, 4금, 이래거든요. 그 5토, 이러면은, 요게 있는 요 오행의 표를 일단은 잘 의미 해석을 하면 숫자의 의미가 그대로 다 나오는 기라. 요거는 5는 토, 10도 토에 들어갑니다. 5토, 10이 돼가지고. 그 10이라는 토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모든 것 기본이다 이거지, 중심이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에서 5가지 수를 요거는 기술이 되는데 이 기술은 기본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 하면 전혀 변형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1살, 2살, 3살, 4살, 5살까지는 선천적인 대로 무의식적으로 삽니다. 무의식적으로 울고 무의식적으로 받도록 하고 무의식적으로 하다가 6살부터 육감이 발달해요. 그때부터 바깥의 환경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제일 소중한 게 이때부터라. 6살부터. 6살 때 교육을 과연 이게 타고난 말하자면 인간이 타고난 본질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좌우되거든요. 애들이 꽃을 보고 아름답다 예를 들어 무슨 걸 보면 놀란다 이러면 전부 바깥으로부터 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7이라는 숫자도 보면은 없는 게 이루어지고 이런 게 뭐가 되더라 이걸 알고 8 같은 건 수는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누어보고 여러 가지 모다도 보고 8은 뭘 이렇게 어떤 우리가 뭘 운용해보는 걸 말합니다. 띄어도 보고 이런 거. 그때부터 뭐가 조화가 자꾸 자기가 만드는 거래. 이걸 갖다가 성수라 이래거든요. 9 이래면은 그때부터는 뭐를 자꾸 넓히는 기라. 9이라는 말은 9 구멍을 넓힌다 이 말인데 우리 몸엔 9 구멍이 넓고 크고 발달되지만은 바깥으로는 뭐냐 하면 세상에 보는 눈이 이제 그때는 자꾸 시야가 넓어져요. 이때부터는 애들에게도 구식이 이제 발달하지. 구식을 열애식이라 하는데 고요히 앉아서 뭐 생각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이라는 숫자에 들어가면은 이건 우리 십심, 십식하는 거 이기거든요. 이 십심이나 10가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우리가 10가지 십선이라는 것, 그걸 말하죠. 십선, 십악.
여기서부터 10선이 되느냐 10학이 되느냐 있는데 문제는 5살부터 우로 5, 쉽게 말하면 요 보태주는 수, 여기서 여기로 보태면 6되고 요 8되고 이래 되거든요. 이 보태주는 수는 전부 환경에서 오는 기라, 주변에서 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이라 이러면 15살까지는 대체로 이 15이라 이러면은 걔 15살 나이는 이제 자기가 환경이나 자기 주변에서 얻은 지식밖에 없고 16살부터는 바깥으로부터 자꾸 주워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바깥기 자기끼 돼버려요. 이러한 정신심리도 보면 전부 이게 수학이기 때문에 이 수학의 의미를 잘 알면은 되는데 이 수학에도 의미도 굉장히 많이 붙여놨습니다. 제가 그 몇 해 전에 하면 상당히 오래선 보통 사람인가 그래 책에다가 내가 그 이 숫자의 개념을 쓴 게 있어요. 그걸 어느 양반이 보고 천부경을 해석을 한 게 있습니다. 나의 이론대로 해놨어요. 숫자를 예를 들면 하나 많아, 둘 엉긴다, 서양께 서리다, 너양께 너와 나와 분유되다, 다섯 함께 다 서다, 여섯 함께 여섯 육건이 열리다, 칠 함께 칠식이 열리다, 팔 함께 그때 팔식 우리 함장식일까, 구식 함께 열의 진여식이 판다. 이렇게 식차원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바깥 우리가 생태학으로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임신해가지고 있는 동 없는 동 하다가 2개월 되니까 이슬매로 몇 있다가 오전에 있다가 한날 정도 오고 3개월 되니까 서린께 뭐가 뭉클뭉클한 게 있고 4개월 되니까 4대가 번뜩해서 어린애가 생되고 그때부터 너나가 성별이 되거든요. 계집애들 끼냐 모성애들 끼냐 4개월째 판단 나거든요. 5개월 되니까 그때부터 이게 5대가 분명하더라는 게 팔다리가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6개월이 되니까 육정 이게 육건이 열리고 7개월이 되니까 모든 구멍이나 뼈가 이게 커지더라는 게 뚜렷해지더라는 게 그게 이루어진다. 그때부터 완전한 84,000 모공 이 모든 골절이 그대로 구족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9개월이 되니까 구규가 구멍이 뚜렷해지면서 눈, 귀, 코가 다 트이더라. 그 다음에 10달이 되니까 열고 나오더라. 그래 열이라는 숫자는 열다. 쉽게 말하면 개. 이게 개라는 이거 난 10개짜 이 개짜 이거 10개짜 이거는 상당히 난 재미있게 보는 거는 바로 이 10이라는 십수의 원칙이다 이래 보죠. 십수. 바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열고 나온다. 그래 우리도 이 세상에 열고 나오고 이 열리는 수니까 공으로 돌아간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처럼 일단은 수학을 잘하게 하는 이것이 명상에 아주 도움이 되는 수식관이 있다. 명상으로 들어가는 수식관을 통해서 애들을 명석한 수학자가 될 수 있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일단은 앉혀놓고 수식관 숨 쉬는 걸 10번 하고 수학 가르치는 것부터 학교에서 한번 이거는 앞으로 제고를 해보시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취미 두 번째 이게 수학의 취미 기르는 데서는 언어를 읽어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이것은 일단은 운명 이 운수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운수. 이 운수는 우리가 말하면은 운명이죠. 운수로 보는 거. 운수. 이 운수로 보는 거는 예를 들면은 아들이 6살부터 이제 학교를 나간다고 이러면은 6살의 운은 어떠냐 이거거든요. 6살의 운은 6살의 애들의 그 운명이라고 하는 거는 1년 12달을 쳐놓고 어느 달이 얘에게 가장 좋은 달이냐 나쁜 달이냐 하면 정쳐볼 필요가 있어요. 그 행운에 어느 행운이든지 은치는 옳게 하려고 하면은 옳게 무슨 년이게 무슨 년은 어떻게 했다 이렇게 분석해야 되지만 꼭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옳게 6살 먹은 놈은 어떻다. 그럼 6살인데도 생일이 예를 들어서 1월에서 12월까지 있거든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7, 8, 9, 10, 11, 12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야 생일이 어느 달에 있는가를 여기다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수의 오행성을 전에 얘기한 대로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에는 일단은 수이라면은 수성이라고 하면은 뭐냐 부드럽고 연하고 또 음산하고 어둡고 색깔로는 검고 그렇거든요.
이거는 색깔로 알아놔야 되고 방향으로 알아놔야 돼. 그러면 6살짜리가 6월달 됐다. 그러면 1월달이 됐다. 그러면 6살짜리가 1월달이면 같은 일육수란 말이야. 같은 제달이라 이 말이죠. 1월달에 그럼 자기 달이니까 자기 달에 1월달 예를 들어서 3일이 되면은 3일이다. 1월달 2일이다 이랬다면 2는 화기 때문에 화가 맥을 못 치기 때문에 이날은 지가 무슨 일을 해도 아무 탈이 안 나요. 그런데 지가 만약에 이달을 딱만 내면은 1월달 3일을 딱만 내면은 여기 1, 3은 뭔 뜻이냐 하면은 요거는 이런 자기 달이니까 6살의 자기 달이니까 자기 달의 3은 수생 목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되게 설치는 이런 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설치다가 보면은 어째 되느냐? 화해서 다칠 수도 있다. 집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놈이 집을 나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 만약의 경우에 이놈이 나가기를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저 북쪽으로 가게 되면 돌아오기가 힘들고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또 만약에 남쪽으로 가면은 어째되는 저한테는 좋은 일이고 이래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공부하다 신못이 나갔어. 이놈하고 나이가 미친지 뭐 대충 학교 아들은 비슷하지만 차이 조금 있죠. 그러면 생일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놈달이 이놈이 생일달이 무슨 달인가 하면 요즘 그 양력을 해가지고 뭐 확률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이런 거 있다는 걸 한번 좀 얘기해 주는 게 좋다 이 말이죠. 호기심으로. 왜냐하면 그러면 애들 이 시기에 이 수학이 이제 보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수만 아니다 하는 걸 알리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딴 뜻은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얼마나 재밌는가 봐요. 6살짜리가 1월 달에 만약의 경우에 4일날 어찌 됐다 하면 4는 긴 금이란 말입니다. 이때는 금생수기 때문에 저한테는 좋은 날이다. 4일날. 그 다음에 만약에 1월 달에 야가 6월 6살 1월 달에 난 달에 만약에 5월 달에 가면 어째 되느냐? 집안에 근심이 있어. 집안에 뭔 일이 있어서 학교 못 올 수도 있는 날이 돼요. 이게 5가 되면 자기 가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이 되면은 뭐냐? 자기 달이 되기 때문에 합작이 되면 6은 뭐가 되나? 36. 근데 집을 나갈 일이 생기죠. 이렇게 해서 7하고만 되면 자기 상극이 되는데 누구하고 다툴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8이 되면은 어째 되느냐? 여기 수고 목이라. 수고 목이면은 이때 이 재미나는 거는 3도 목이고 8도 목이라. 여기서 차이 보는 거는 3은 아주 고정적인 겁니다. 틀림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8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5라는 수에 기본해가지고 3이라는 수가 여기에 붙어서 된 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수라는 1에서 5 수는 변통수고 이거는 변함이 없는 기고 그 다음에 아의 구수 성수는 얼마든지 변통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이렇게 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달리도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운수풀이로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6살 먹은 놈이 자기 1일날 났다. 일어나면 거의 우환을 못 면해요. 병이 많아요. 신장병이 있을 수가 있어. 오줌 자꾸 싸거나 문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다 수기 때문에. 다 수기 때문에. 근데 만약의 경우에 얘가 2월 2일에 났다. 이랬을 때는 6살 때 2월 1일이면은 이놈아가 몸에 열병을 좀 할 수는 있으나 별 큰 탈은 없어요. 그런 예를 들면 이렇다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23일 날 났다. 이럴 때는 이걸 더해가지고 계산해야 됩니다. 23, 열 뭐 이런 15일 이런 거는 더해야 됩니다. 더해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서는 열 수 넘는 거는 무조건 돼야 돼. 11을 같으면 11은 더해가지고 둘로 봐야 돼. 그럼 요 더하면 여기 5가 되잖아. 6이 되거든. 이래가지고 봐야 됩니다. 5는 토가 되고 여기는 수가 됩니다. 이래 봐야 돼. 수는 이거는 생명의 검능도 되지만은 우한수로 많이 봐요. 우한, 근심, 실제 물, 실제 불, 실제 헐. 그런 가정, 토가 붙는 건 가정이라, 집이라, 자기 중심이 돼요. 인간 심리는 자기 중심이 되고,
가정은 사회적으로 보면 자기 가정이 되고. 그래서 애들 이게 달아보시면은 이 숫자 가지고 한번 풀어보면 굉장히 재미가 나는 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 어디 예를 한번 들어봐요. 학시 선생님 하나 다른 학생 중에. 배워보니까 응. 자 보사님 이해가 지금 저희들이 세계는 처음이거든요. 응. 애들이 재밌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재밌습니다. 수어든지 수하고 응. 하든지 네. 한국이라 그러니까 응. 뭐 별 탈 없다 이런 이해가 저희들이 참 가슴 못 닿는다. 그렇게 거기 학생들에게 한번 아니 예를 들면은 내가 많이 봤거든. 내 옆에 선생님들 있으니까 물어보면 와서 울고 이러거든. 어떤 데는 답답해가지고 애들이 뭐 상상 못하는 일을 한다고 하거든. 애들이고 요새 뭐 3, 4학년 아들이 상상 초년하는데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고 뭐 전에 뭐 어떤 뭐 오히려 선생님 뭐라고 하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뭐 보통 이런다 하거든. 뭐 이건 농촌스럽게 건일이라도 조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이런 게 그러거든요. 일단은 관상으로 봐서는 가들 아가 눈이 안 그랬니까 이게 저 두겹이 눈매로 이렇게 확 올라나 있어요. 이게 퉁 올라가가지고 눈이 약간 좀 뭔지 모르게 성냥의 눈매로 말이지 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형 같다 이러면은 세상 없어도 야는 넘쳐서 바깥으로 놀지 집안으로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는 관상학적이지만은 야간 예를 들어서 생일의 나기를 봅시다. 1, 2, 3, 다 이거 대충 한번 적어봅시다. 3, 4, 5, 6, 7, 8, 9, 10, 11, 10인데 이 12월을 가지고 이거 한번 계산해봅시다. 여기서 1월에서 보통 5월달까지 이렇게 난 사람들은 1, 2, 3, 4 가정적으로는 거의 변통수가 없습니다. 가정적으로 대단히 어머니를 일찍 잃었다든가 가정적으로 좀 불행한 사람은 거의 이후로 나요. 6월달 이후로 났습니다. 이거 뭐 보통 그렇다 이기지 뭐 100%는 아니죠. 전혀 안 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라에 무슨 큰일하고 어째고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빠져야 되는 수가 있어요. 대개 3, 4, 5, 2, 9, 10, 4, 5, 9, 10이 들어야 좋아요. 대체로 이런 아들은 4월달, 5월달, 9월, 10월에 든 생긴 아들은 극히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꼭 문제는 보면은 1라인만 여기 육수가 끼요. 육수가 안 끼면은 뭐 3월 3일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3월 3일에 나는 거. 이상하게도 그 수가 말이지 좀 우리가 뭐 믿는 뭐 미신 지키는 날 이런 데 나는 동짓달 뭐 무슨 초하루 날 같다든가. 동짓달 초하루가 되면 초하루가 되면은 이게 재미나는 게 뭐냐면 이건 화거든요. 이게 물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달과 자기 그 생일도 물론 띠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띠를 중요시할 수가 있으나 우리가 그쯤 알아갈 필요는 없고 우리는 뭐 나이 띠는 상관없이 나이를 보면 되거든. 지금 보통 4학년 애들이 몇 살 돼요? 11살. 그러면 11살이 되게 되면은 11살에 1에 낳은 아들 같으면 1월달에 낳았다. 그 다음에 2월달에 낳았다. 이게 화니까 아가 성질이 급하고 굉장히 또 이거는 아가 다혈질이거든. 근데 반대로 이런 아들이 10일쯤 낳았다. 대단히 또 침착하거든 이건. 화생토가 돼서 아주 건전해. 7월 12일. 응? 7월 12일. 7월 달에 이제 12일 났다. 이러면은 이건 12는 3 아닙니까? 네. 조금 집을 나가는, 어디 바깥을 나가는 걸 좋아하지. 조금 기질을 놓고. 그러나 특별한 탈은 조금 활동적이고 괜찮아요. 그 월 하는 건 âm 력, 양력 어느 기준으로? 아니, 음력 뭐 양력인데 그걸 요즘 뭐 저런들 나면 다 계산 못하고 원칙은 음력을 기준합니다만은 뭐 음력이든 양력이든 그래 대충 맞춰보면은 이건 하나의 이런 비결로 사람 애들을 강가에 가다 하면 답답할 때는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어 앉아서. 그럴 때는 애를 데리고 너 운명을 믿느냐 그러면 애들은 어려서 들어가지고 운명에 대한 신비성 같은 거 상당히 호기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너를 점을 잠깐 쳐줄게 이래거든. 쳐가지고 생일을 미치지 물어보지 엄마한테 음력 알아가지고 와.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여기서 이런 방법으로 풀어줘요. 그래서 봐서 그놈을 봐서 겁주는 측면도 있지만 희망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거든. 너는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보면 너는 잘 되려고 해 나쁘게 되려고 하면 당연 난 훌륭하게 되고 싶어요 이랬지.
그러면 내가 너 한번 운명을 쳐줄게. 너는 예를 들어서 동짓달 남해가 초다센 날이다. 나는 초다센 날이거든요. 동짓달 이게 화토인데 우리 사주로는 화토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자수성가해서 집을 이룬다 이 소리가 돼요. 이걸로 보면 이 오자가 붙으면은 이건 가정이 되기 때문에 또 가정 고통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오자가 붙으면 생일에 5월달에 났다든가 지금 여기 선생님 사주를 한번 대충 봅시다. 선생님 한번 넣어봐. 미치니까 한번 넣어봐. 안 되죠? 한번 넣어봐. 동짓달 10살. 동짓달 14일이다. 그러면 동짓달 14일이다. 13일이면 요건 이제 4가 되죠? 그 4가 되는데 돈하고는 큰 인연이 없으나 아무 데 가도 지적으로 놓으신다 이래요. 지는 이건 사나 부는 지혜로 가요. 한 번 더 이야기 네. 풀어주십시오. 응. 어떻게 풉니까? 푸는 방법을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게 푸는 수는 여러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역수인데 많은 수가 있으나 아주 쉽게 하는 거는 화도 낙스, 내가 말하는 화도 낙스이다 기본하라. 왜냐하면은 본디 이 역수라고 하는 거는 화도 낙스를 기본으로 했어요. 그런 걸 후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을 자꾸 만들어서 복잡하게 했을 뿐이지 기본은 그렇게 하면 돼. 아까 동짓달 13일 됐지요? 13일이면 동지는 이게 화가 안 되니까 화. 요거는 돼야 된다 했잖아. 그럼 사가 되거든. 네? 사가 되면 여기 금이 된단 말이야. 요 금은 요 불하고 상극이 돼서 요 들어가면 홀딱 태우고 그래요. 홀딱 쓰고 그래요. 그러나 빛을 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불이 비치면 금은 번쩍번쩍 빛을 내요. 그러니 많은 사람이 지혜를 전달한다 이래 돼요. 그 선생님 같으면 이게 딱 맞는 기고 100% 맞는 기고. 저 생일입니다. 이게 100%는 돈은 아니에요. 4달 20살이면 한번 봅시다. 23일이면 요 월보 돼야 되거든. 5가 되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가 12라는 수는 3일에 목이 되지요. 그럼 목이 되면은 이거는 시집가는 여자 같으면 저 멀리 가면 상관없고 남자 같아도 집을 안 있고 바깥에 나가 살아야 돼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지가 나기를 10일에 나면은 무지하게 이사 다니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건 누구든지 대충 유사성이 있어요. 뭐 꼭 100%나 맞아도 정거나 가든지 직장 다니든 왜 다니냐? 많이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토는 자기가 가진 중심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자기 몸은 자기 집을 향해서 집에서 멀리 왔다 갔다 빙글빙글 도는 형이래. 집이 자기 직장이나 다른 길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 몸이 왔다 갔다 하는 형이라. 그게 동짓달에 난 12월에 난 사람은 대체로 다 그래요. 대체로 보면 객지 생활 많이 합니다.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러냐? 이런 사람은 갖다 이 타양 이주상이라 자꾸 타양을 많이 다니는 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러나 여기서 23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데 가도 지 나름대로 밥 먹고 살고 집 있고 뭐 있고 다 있다 이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소리지. 그리고 요건 부동산도 조금 있다 이래. 6월 30일 네? 6월 30일 같으면은 이게 이제 30이거든요. 요 보면은 6도 이게 수지요. 이게 목인데 뭐 하얀가 뭐 말똥이 뭐 발에 오토바이 타는 거면은 바쁘겠다 이 소리. 이 30이 붙으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금음이 붙으면은 금음이 붙으면은 요건 십자는 토인데 토가 여기 발이 붙었다 이 소리인 게 발통 날린 집과 같다. 근데 항상 많이 다니는 일생을 많이 바삐 스치다가 가시는 사주일 때 이거 다 이래지. 우리 풀기를 그랬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몸에 신장병을 조심할 수가 있다. 신장, 자궁계통, 방광계통 이런 게 남자는 또 신장계통 이런 데를 조심해야 된다 이래지. 그러나 여기도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30일인데 그 해운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조금 해석이 달라져요. 해운이 있어요. 언제 무슨 생 무슨 일 하는 게 이제 있어서 그것까지 봅니다만은 우린 여기서 그렇게 깊이 할 필요는 없고 대충 이래 하면은 그 큰 아웃달에는 나와요. 그게 제목은 나온다고 이런 의미를 가졌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월 4일에 이렇게 났다. 4월 4일 시가 또 중요해요. 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시라는 게 이게 이상한 것이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은 여기 이어서 나요. 여기 12시 지나서 이 짝에 한 새벽에 많이 났거든요. 새벽에 한 뭐 3시, 4시, 1시, 뭐 한 묘시 뭐 이 사이 많이 나요.
그 이상이 많이 나는 사람, 이거 북장은 동북이기 때문에 이 시에 많이 나는 사람들이 조금은 좀 힘들어요. 사는 게 버겁습니다. 출세를 아주 많이 하고 좋은 형이 어디냐 하면 되게 이쪽이래 됩니다. 이쪽. 그러니까 4시서부터 5시 사이가 대체로 좀 큰 일을 해요. 5시, 1시까지. 낮 시간이 좋아요. 9시부터. 네, 그 다음에 여 밑에 있는 시간에 이렇게 나는 묘시, 인시, 사시 보통 뭐 이 안에 이래 나는 이유도 있는데 이때 나는 양반들이 대체로 보면은 전전하는 일이 많아요. 많이 전전한다는 건 이 직업도 많이 변하고 어디 이사를 많이 가고 어디론가 자꾸 뭔가 좀 초지일관하는 게 잘 없지. 많이 전전을 하지. 이거는 시간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 보는 사람은 실제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라.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난 해우는 그 사람의 쉽게 말하자면은 근본 그 사람의 운명을 말해요. 운명. 그 사람은 무슨 해운에 났다. 원숭이이다 이러면은 원숭이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 소리라. 그러니까 원숭이 습성, 호랑이 때문에 호랑이의 천성을 가지고 나왔다. 딱 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뭐를 그 사람은 다른 하나의 자기 육신을 의미해. 그러니까 육신 몸의 피. 육신은 전부 여기 보면 살에 뭐 빈이 뭐니 전부 다를자가 붙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 월은 자기 육신을 의미해. 육신이 좋은가 나쁜가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월달에 났다. 1월달에 났다 그러면은 참 뭔가 우리 보기에는 그 강건하고 참 그 매화매로 말이지 그 독종스러운 독한 면은 있어요. 있지만은 1월달에 일찍이 핀다는 큰 제목은 없거든요. 그래서 1월달 세상으로 크게 출산분이 잘 없어요. 그래 대체로 보면 9, 10월이 많거든요. 9, 10월 달이 제일 많고 동지석 달에 나무 밑에 가서 일 보는 사람 많아요. 9, 10월 달은 밤이 길어가지고 네? 9, 10월 달 나는 사람은 밤이 길어가 동지석 달에 그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뭐 어찌됐든 간에 그때 모두 장기가 그때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그때 난 사람들이 많은 직업 큰 일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3월, 1, 2월을 지난 3, 4월 요때도 또 인물이 많이 나오고. 근데 5월달 가는 사람이 큰 인물은 안 나오는데 나라 집이나 가정에 큰 뭐 조그만한 무슨 큰 인물은 못 돼도 뭐 어느 한 조그만한 면장짜리를 하나 해놓지 대체로. 근데 하여간 5와 10은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근심과 고통 보살행은 하지만은 10주로 보살과 같아서 보살행은 하지만은 세상에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삶은 못 산다. 이것이 대충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시가 성격이라. 시는 사람의 성격을 만들고, 그 바로 다른 그 사람의 육신을 만들고, 그 해오는 그 사람의 그 운명을 만든다. 이라면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수학을 이런 식으로 일단은 흥미를 들여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되지. 꼭 뭐 그게 뭐 우리가 말하는 계산적만 해도 이거 화학 물리에만 쓰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우리가 말하는 이 숫자에 있어서 재미나는 거는 이걸 갖다가 수학을 아까 방금은 이제 운수로도 풀었는데 이게 운수락하는 운수로도 풀었는데 이걸 숫자를 가지고 이 부술로도 많이 써요. 부술. 점술 하는 거 그기죠. 이 점술. 이 점술이랑 부술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점치는 술로도 많이 쓰는데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왜 저만한 사람들 이렇게 가보니까 왜 상에다가 쌀이나 엽전 갖다 놓고 피를 굴리라 그러죠. 그게 어느 정도 확률이 있는가 하면은 딴 게 아니고 옛날에 왜 우리 심지 뽑는 것 같아. 딴 뜻은 없어. 본래 이 복술하는 게 이복자거든. 전복자 복술 이래거든. 이 복술이라는 거는 짝대기에다가 뭘 표를 해놨어요. 이거 집에 해보면 됩니다. 집에다가 육가치 있잖아요. 육가치 그 4개를 딱 만들어가지고. 육가치는 4개인데 그 숫자가 5이 나와요. 응? 뒤집고 이거 때문에 5이 나온다고. 이걸 가지고 점을 치는 거라. 그 예를 들면 휘떡님이 또가 나왔다. 또 하면 하나거든. 그 또가 하나가 딱 나오면은 아이고 너는 독불장군이다. 니 혼자 지금 무엇을 집은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하나를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쩌면 동업하면 좋을까 어쩔까 탁 던지게 개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좋다 이거라. 네? 그 하나가 탁 나왔다. 이거 니 혼자 해라 이래. 그 서희가 탁 나왔다.
아, 세 사람이면 좋다. 너희가 나왔다. 거리라. 이건 크게 하겠다. 파가 퍼졌다. 5대가 됐다. 5이 딱 나왔다. 그렇다면은 뭐 덮어놓고 하라 이 말. 덮어놓고 하라.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숫자 따질 필요 없다 이래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점을 쳐요. 그거 나름대로 자기들 그 나름대로 그걸 암기하는 어떤 그 미러가 있다니까. 그 이렇게 한 개 나왔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 2개 했을 때는 뭐 어떤 의미가 자기들이 말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붙이는데 희한하게 맞아요. 그것이 얼굴을 보기 때문에 사람을 보기 때문에 상하고 그거하고 같이 맞아요. 그러니까 점수리라. 그 점수를 실제로 그렇거든. 이거 앉혀놓고 보는 사람은 비슷하고 누구도 어떤 사람도 점이 여기 있고 그 사람도 점이 있었을 때 그럴 때에 그 사람을 던졌을 때 던지는 숫자 가지고 잡아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점수를 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뭐 맵 잡는데 좋아요. 뭐 하필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음성 가지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아까 이제 성연 원리 가지고도 하고. 근데 더 정확한 거는 사실은 상이 더 확실히 더 정확하죠. 그래 이런 식으로 일단은 수학을 가르치는 게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고. 기본 제가 이 수학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얘기입니다. 딴 얘기는 없고 요거 수식관을 하라는 거죠. 수식관이 지금 교육에 빠져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앞으로 해야지. 우리가 아는 그 바보처럼 맨날 그건 물리학적 요새 기계가 더 잘하는데 뭐하라고 우리가 풉니까 그 인간. 숫자는 얼마나 우선 수학이 기계가 잘합니까?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명상으로 일단 수를 끌어올리면 해야 된다고. 거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연과 이 자연에서 이제 나는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 자연이 뭐냐 이러면은 선생님들도 자연을 알고 있는 게 어떻게 알고 있는가 선생님들도 얘기가 다 틀려요. 선생님 알고 있는 자연하고 얘기해봐요. 있는 그대로. 어? 있는 그대로. 예. 하나도 가식되지 않는 것. 자연. 자연. 자연 참 이게 그러면 인연 그대로 그렇고 선생님은 되게 유사하죠. 네, 일본이 아닌.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이쁘게 하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인연도 자연도 우연도 아닌 것. 이게 장르이 웃기요. 인연도 인연도 우리가 말하는 자연도 이 자연도 우연도 아닌 거. 우연이 이래야 되는 거 있지. 우연 만나놓자 뭐 만나가야 되는 거 있어. 우연 가는 거 이거 우연 뭐가 만나서 되는 거. 이걸 갖다 화합이라 해야 돼. 화합도 인연도 자연도 아닌 걸 우리 흔히 하는 말로는 자연이라 해요. 아니 서사로 있는 거라면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서사로 본래 있는 거라면 왜 여러 가지가 합해져야 될 것이냐. 그게 물이 하나 예를 들자면은 그 풀이 하나 자라자면 물과 불과 흙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또 그것뿐만 아니라 불도 한 가지라. 불도 불이 있자면은 지원찬도 존재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인연도 자연도 우연도 아닌 거라. 아닌데 이걸 아니곤 존재치를 못해요. 이래서 자연은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무슨 가식이 붙었다는 거는 인연도 자연도 우연도 아니란 얘기고, 아니란 얘기가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실제 자연은 있는 그대로 이 말이거든. 있는 그대로인데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만든 창조주가 없어. 창조주가 뭐냐. 이걸 망이라 해요. 망은 허망이라 합니다. 허망을 자연이라 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거는 허망이 되거든요. 이게 참 웃기는 얘기죠. 그래 이 한번 자연 과목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지금 그 아까 인연도 인도 연도 과도 아니다 이거지. 보세요. 연 과 이게 셋이 아니다 이게. 왜냐면 보세요. 자연이 인, 연, 과 어디서 나왔는가 찾아보면은 어디도 찾질 못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인은 연을 모르고 연은 과를 모르고 과는 연을 모르고 과는 인을 모르고 이래요.
우리가 전생을 모르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 분명히 나왔지 싶은데 모르거든. 이걸 자연이라 해요. 인연화가 끊어진 것 자연이라. 그러니까 자연은 누가 이 우주를 누가 창조했느냐 그러면 창조주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자꾸 있다가 하거든. 신이 있다가 하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만히 한참 있다가 헛꽃이 져 보이는데 헛꽃 누가 만들었냐 이런 뭐라 허망하게 환상적으로 이렇게 보인 걸 우리는 자연이라 해요. 그래 이거는 자연은 어디까지나 허망이다. 그러면 허자부터 봅시다. 이거는 지포자로서 뭘 말하냐면 어떤 공간을 말합니다. 공간. 공간에다가 요건 뭐냐면 칠화불입니다. 불. 요 밑에 북녘북잘 썼는데 이게 수라예요. 수. 불과 물이 상극을 하면 뭐가 되느냐. 여기서 압력이 생깁니다. 압력. 기압이 생겨요. 기압. 쉽게 말하면 기압에서 뭐가 생기면 대지가 생겨요. 물과 물이 상극하게 되면 이런 대지가 나와요. 물과 물이 상극하면 대지가 나온다. 이게 웃기는 얘기가 있지만 화산이 폭발하고 나면 대륙이 하나 생겨요. 맞죠? 물과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화산은. 반드시 화산은 바다에서 나요. 물과 불과 터지고 싸우는데 대륙이 하나 일어나요. 난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말에 불티강산이라 하죠. 불티강산.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아닙니까? 불티강산이라. 물과 물이 부딪혀가지고 마찰을 하는데 불티강산이라. 강과 불이 튀니까 강과 산화가 생겼어. 또 풍지박산이라. 오행에 목하고 토하고가 서로 막 마찰을 충격을 받아버리면은 이때 이게 우리말로는 풍지박산이야.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게 풍지박산. 지금 오늘날 원자니 물리니 화학이니 이게 터지는 원리가 이 원리라요. 핵이 폭발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전부 이 풍지박산이야. 박살납니다. 지금 오늘날 이 핵 무기는 전부 박살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륙이 자체가 물과 물이 상극해서 일어난 것은 전부 이제 우리가 보는 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강산은 안에 들어가면 비었잖아. 험합니다. 실제로 그 존재한 일은 없는데 우리 눈에는 그래 보여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라. 자연의 궁극적 그 이치를 선생님들이 내가 얘기한 이 깊은 자연의 철학과는 이게 없으면은 선생님들이 애롱애롱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꽃이 어째 피고 뭐 나무 어째 되고 뭐 어째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개념이 보세요. 자연이라는 말을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이유가 큰 이유가 되냐면 첫째는 자유를 모르는 게 그렇구나 이래지. 자유. 실제로는 자연은 자유가 이꼴을 해요. 자유란 말은 누구로부터 빌어온 게 아니다. 이게 내 스스로 이 말을 우리말로 나 때문에 있거든. 나로 인해서 있는 거지. 뭐 누가 어떻게 해서 이게 없다는 거야. 자유는 나 때문에거든. 근데 우리의 자유의 개념은 영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자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자면은 인도, 연도, 가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돼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눈에 헛꽃이 보이는데 허공에 본래 헛꽃이 있었는가? 내 눈에 본래 헛꽃이 들었었는가? 그러면 내 허공인가 내 눈에 있었는가 저기 있었는가? 허공에도 내 눈에도 어디도 중간에도 본래 있은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 있는 헛꽃은 내 눈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고 맞죠? 우리가 살고 있는 대자연의 환경이 그렇답니다. 내가 귀신한테는 안 물어봤지만은 귀신들이 그렇대요. 우리가 본 게 저 바닷물이 바다로 보이죠? 귀신은 불로 보여요. 이게 문제가 여기 심각해요. 우리는 물인데 그건 불로 보인다니까. 우리는 이게 캄캄 맥히는데 자기한테 허공으로 보여요. 그래 귀신은 뭐 이런데 뭐 이런 살아내지가 없어 막 쫓아다니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연인데 그러나 이건 자연의 깊은 나름대로의 내 철학을 얘기한 것이고 자연의 깊은 철학은 이 뜻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불티강산 우리 풍기박산이란 말이 있는데 이걸 제일 잘 가르쳐줘야 돼요. 본래 이 우주가 생길 땐 불티강산이라 처음엔 이 우주가 불불 끓어서 팡팡 튀가지고 여기 가서 달도 되고 뭐도 되고 막 이랬거든. 이게 막 핵마루마루 우주가 하나 핵용광에서 막 끓었어. 벌벌 끓었는데 뭐가 끓었느냐? 여기가 물과 불이 막 그냥 막 드글드글 막 끓었어. 불이 막 녹으면 전부 용암이고 뭐 물 안 됩니까? 막 이게 다 튀어나가고 전부 대륙이 되고 뭐가 되고 이랬다. 이게 처음에 태초 생길 때 그렇대. 그러면 이게 근본은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들의 번뇌 망상이 쌓여서 그렇대. 우리들의 번뇌 망상이 쌓여서 마음은 고요 한쪽에는 허공이 돼버리고 번뇌 우리 생각 사념들은 티끌이 됐대. 그게 핵자가 됐대. 그런 입자들이 쌓여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런데 그 근거를 찾아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헐도 탄소도 분석해 들어가면 진공이 되고 없고 수소도 분석해 들어가면 진공이 되면 없고 불도 그렇고 뭐도 5대 원소가 전부 근본에 들어가면 공이라. 근데 그런 공에서 막 수탁이 또 쏟아졌다가 수탁이 들어갔다 이러잖아. 이게 색적시공 공격신세 불교의 원리 거기야. 이걸 우리는 자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그 힘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지. 그러니까 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걸 우리는 해탈이라고 해요. 자연의 도리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는 해탈, 깨달음 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 자연과학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자연도 보면 자연과학이 있잖아요. 자연과학. 이것도 과학이 있고 자연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학생들에게 자연을 잘 가르치자면 먼저 이거부터 하면 안 돼요. 뭐 오행이 어떻게 생기는 걸 모르면 안 됩니다. 오행. 우주의 원소를 다섯으로 본 것을 오행이라 하거든요. 우주의 에너지, 원소를 다섯으로 봤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금, 목, 수, 화, 토, 이 다섯을 봤는데, 이 오행은 처음에 어디서 어떻게 나왔느냐? 요거만 이제 잘 들으시면 돼요. 이 오행이 나오는 가정 얘기를 지금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한참 허공을 보면 헛꽃이 뭐가 보이죠? 분명히 뭐가 하랑하랑하죠? 네? 일단 거기에 귀한 점을 놓아야 돼요. 내 눈이 맑다는 것은 본디울이 맑고 청정한 각을 생각하면 돼요. 뭐가 에롱에롱하게 보이는 건 우리 마음이 생긴 걸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자연과학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단은 현상에 있는 걸 가지고 비유해서 우리 내면 걸 유추해 볼 수밖에 없어. 맞죠? 내 표현이 자주 이렇게 가죠. 이게 너무 심오하고 미모해가지고 이 얘기는 이 세상에 오행하는 박사들은 발박을 해도 남해로 오행이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가 생원설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나는 다른 말로는 오행 생원설이라 이럽니다. 생원설. 응? 오행 생원설을 이걸 제대로 명쾌하게 아는 사람은 없다고. 이거는 부처 경기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많이 바뀌지. 이 오행세원설을 먼저 모르고는 물론 여기 음양이 붙으면 좋습니다. 음양. 음양오행세원설. 이걸 모르고는 자연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과목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삼라만상이 어떻게 생긴 줄 모르는데 어떻게 자연을 얘기합니까? 풀무포기가 따르고 뭐 생물학자 이랬는데 생물학자가 보세요. 그거 뭐 그지 뭐 유전자 띄가지고 뭐 장난하는 얘기를 하다 말거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풀이 여기서 땅에서 나는 게 어디 종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풀 뽑아내면 없어야 되는데 왜 또 나와? 이거 또 나가면. 그 석박이라 하면 몰라요. 또 더 우스운 것이 이 여기서도 이 썩으면 이제 버러지가 수없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다 나옵니까?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음양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를 모르고는 안 돼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태양을 하나 비유합시다. 이 태양은 우리 본 묘명한 본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 묘명. 응? 본 묘명이라 생각해요. 본래 우리 묘명한 이건 태양으로 한번 비교해봅시다. 태양. 태양이 있었다. 이 본래 미묘한 태양이, 마음의 태양이 하나 있었는데, 마음 제짝에 봉각이 있었는데, 이 봉각은 너무 빛이 묘명해요. 묘명해. 이게 묘한 빛이 자꾸 나서. 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빛이 쫙 나갔어요. 태양과 빛과의 사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태양이니까 태양이 빛입니까?
이거 거기 그거고 저기 저거지만은 빛은 결코 태양이 아니라 바로 이 차원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과 보살 차원이야. 보살은 태양에서 나온 빛이라. 아주 아무 때나 속되게 일하면 우리들 마음이라. 우리 본정 본각에서 나온 게 흘러나온 그 빛이 그게 뭐냐 우리들 마음이라. 이것이 자꾸 비춰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밝은 쪽과 밝음이 빛은 자꾸 나가가지고는 마침내 끝이 없어 더 투명하게 더 반사도 나가지 못해 가다가 그러니까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찌 됩니까? 어두운 길에 버렸어. 이게 여기서 명암이 나오기 시작했어. 암 잘 보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써요. 이게 기가 막힌 이게 우리한테 진리를 시사하는 거예요. 밝은 쪽은 본디 본 묘명의 빛을 받아서 이것을 밝은 쪽이라 이래고 그러니까 뭐든지 밝은 쪽은 선한 쪽이 돼 있고 어두운 쪽은 이성가로 돼 있어. 나쁜 가로 돼 있다고.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밝게 건전한 쪽으로 하는 거는 선성설 때문에 그래요. 밝은 쪽은 선성에 가깝고 이걸 갖다 동이라 이럽니다. 밝음은 동이 되고 암은 이가 되고 동이 세. 자, 이제 음양이 어디서 나온 거 아시겠죠? 음양이 어디서 나오냐 누가 묻거든. 우리 본디 밝은 마음에서 마음의 빛이 자꾸 허공을 비추다 보니까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이 상대하게 됐다. 이때 상대란 말은 이대자 써야 됩니다. 상대, 기다릴 대자입니다. 이 상대 대자 쓰면 안 돼요. 이 대자 쓰면. 이거는 물리학에서 쓰는 글자입니다. 저렇게 됐다. 저 상대란 말이 굉장히 좋은 글자입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상대하고 사는 것이지 대극극자인 대가 대자가 아닙니다. 상대 대자가 아닙니다. 기다릴 대자. 서로 기다립니다. 부부에게는 서로 기다리면서 삽니다. 기다림의 생이라요. 지금도 얼마 안 그러나 또 기다리고 계시오. 그냥 기다림의 삶이지 상대적인 뭐가 조건에 사는 게 아니라요. 이게 음양의 이치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니 본디 밝은 청정 묘각은 그냥 밝은 태양 그 자체인데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것이 본디 밝고 미묘한 이 묘명한 빛이 오히려 허물이 됐어. 오히려 허물이 됐다는 겁니다. 허물. 이게 참 삼세제불이 애매모호하다는 저겁니다. 저기 불가사예요. 내 마음이 학교 공부를 안 했다면 속 더스러울 게 참 많았어요. 그렇죠? 글자를 몰랐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았는가 이런 건 참 많습니다. 내가 눈이 본디 밝지 않았던 얼마나 좋은 것도 있겠어요. 어떤 경우에 그런 말도 할 수 있잖아. 밝음이 오히려 허물이 됐다는 겁니다. 이 허물이 뭘 만들었느냐? 밝고 어두운 음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음양이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양쪽은 어째 온 따뜻하고 음쪽은 냉해졌다 이거야. 온냉자지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이게 태극기인데 태극기를 알 사람이 몇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김용옥 박사가 태극 강의를 하는 건 못 들었는데 한번 한다고 그랬었다. 그 양반 강의가 아마 암만 그래도 내 차원을 못 넘어간 줄 알아요. 불경을 그렇게 깊이 안 봤기 때문에. 이게 지구가 돌아가는 우주가 지금도 쉼없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쉼없이 돌아가는 이치는 그 에너지가 바로 동력은 어디서 나온 거냐? 밝고 우리 미묘한 음양이라고 하는 밝고 어둠의 온냉의 자지 원칙에 대해서 이게 수화기제라 하는 것. 여기서 보는 풍 생기는데 이걸 목이라 이래고 풍윤이라 이래. 풍윤, 바람윤. 풍윤이라는 건 바퀴가 바람바퀴가 생겼다. 둥글둥글 돌기 시작을 했다. 그 누가 어떤 것도 아닌데 그거는 돌아라는 말도 안 했는데 돌기 시작했다. 이것이 무명에서 행이 생기고 행에서 식이 생기고 하는 12인연법이 여기서 나와요. 12인연법을 제대로 하려면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는 백지 헛다리 짓지.
그래서 꼭 알아놔야 되는 거는 오행이 언제 어디서 생겼냐. 음양은 이제 알고 보니까 본 묘명에서 밟고 오던 차원에서 음양이 생겼다. 이제 음양 나온 건 이제 확실히 알았죠. 음양에서 뭐가냐. 하나는 온냉이 생기기 때문에 돌기 시작했다. 이 돈 걸 갖다가 풍이라 들고 바람이라 하고 오행의 목이라 했다. 이라면 돼요. 자, 요 그러기 전에 밝은 빛이 마음이 고요한 쪽은 허공이 되고 밝은 빛이 허공을 자꾸 비추니까 뭐가 되느냐? 비춘 허공이 빛을 받아서 굳어지기 시작했어. 그것이 누런 황금을 이라서 이걸 갖다가 금윤이라 이래. 금윤. 금이 생기기 시작했어. 이걸 윤보라 이러기도 하고 윤보, 금윤보, 금보라 이러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자기장이 생긴 겁니다. 자기장. 이것이 자기장설이 열애장설입니다. 열애장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우주의 대자기장 위에 뭐가 생긴다고? 법계라는 게 생겨져 있습니다. 우주 법계가 이 생긴 것이 은행 의제가 있는 자기장 의제이고, 이 자기장은 뭐냐? 우리 묘명한 우리 각성의 빛의 의제가 있어요. 그래서 삼세제부를 너를 부처님 몸은 그렇지. 이제 오면 알아도 이제 저래 된 게 이제 바깥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래 때가 생긴 거다. 왜 부처를 누른 금덩어리 했는가는 뭐 부처님은 그걸 하시니까 이랬는데 왜 그렇게 금색으로밖에 될 수 없는 걸 알아야지. 원소 중에서 5대 원소는 금만은 원소에 안 들어갑니다. 원기에 들어갑니다. 원소에서 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원소는 물, 불 이런 것이지 여기에는 금은 원소에 안 들어갑니다. 원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주 법계를 깔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열애장이 되어 있어요. 부처님의 빛나는 그 광명장이 바로 열애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열애장이 그 진짜 핵의 불이 아니라 태양 자체는 아니라 이 말이야. 아닌 것도 또 아니지. 이게 이제 애매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현상이 지금 생기는가 잘 봅시다. 우주 법계를 싸고 있는 이것은 뭐냐면 금이고 금이 빙글빙글 바람이 자꾸 돌다 보니까 마찰이 일어났어요. 여기다 마찰 목이 쳐가지고 마찰했어. 너가 이래서 불이 일어났어. 불은 뭐냐? 오늘날 우주에 우리가 쓰는 전기, 우리가 쓰는 양전기라 하는 전기, 이 전기는 이렇게 해서 일어나요. 우주가 돌아가는 마찰에 의해 가지고 풍륜에 의해서 금을 자꾸 쳐다 보니까 불이 번쩍번쩍 나기 시작했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주에 꽉 차 있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참 재미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렇게 쓸게요. 자, 봅시다. 목, 화, 호, 금, 수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돌아가는데, 자, 봐요. 이제 금이 어째 생긴 것도 알았고 목이 어째 생긴 거 알았죠? 실제로는 우리 학교에서 오행가들이 배울 때는 이걸 대방을 상극이라 해가지고 아주 나쁘게 해석을 해요. 절대로 이 대방이 상극이라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만약에 목이 금을 치지 아니하면 불이 일어나질 않아요. 불이. 이 불이 또 만약에 물을 치지 아니하면 여기에 흙이 대륙이 생기질 않아요. 대륙이 금을 목을 치지 않으면 아까 불티강산이라는 게 생기질 않아요. 그러면은 봅시다. 물은 어째 생기는가? 불이 금을 잡고 쩌니까 금생수라 물이 생겨요. 저 솥에다가 아침에 불을 떼보십시오. 쇠밭에 밑에 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 금생수라. 땅에 있는 지열이 하늘에 올라가서 우주에 있는 자기장과 싸늘한 공기에 마찰되면 전부 우리가 수소가 돼요. 비가 돼요. 물방울이 돼요. 이슬이 돼요. 이게 이제 옳은 자연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한 이것이 옳은 자연 공부라. 다른 거 더 이상 그 다음에 갖다 붙이면 박사 다 됩니다.
한남 박사한테 이치 몰라요 지금. 금성수가 뭐요? 물으면 금이 어디 쎄가 나와? 쎄에서 뭐 몰라요? 물으면 헛소리 한참 한다. 또 한번 보자. 지금 수소가 어디서 나온 건 몰라요 과학자가. 수소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지 수소가 뭐 어디서 나온 건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는 두제는 불을 갖다 들고 쳐다보니까 이게 흙이 나왔는데 이건 기압이 생기니까 기압은 엉기지질 안 합니다. 이런 거. 만약에 이 물질이 안 되려고 하면 기압이 없으면 다 우리도 존재하지 못해요. 이 고대 조체가 되는 거는 기압 때문에 그래요. 맞죠? 물과 물이 상반하니까 뭐가 생겨? 압축 기압이 있지. 이래서 여기서 수생목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보면 압니다. 어째서 여기서부터 이제 목은 아까 풍동 이랬죠. 여기서 시작했고 불나는 이치 알았고 물나는 이치 알았죠. 토가 되면 알았죠. 알았으면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자연에는 온갖 게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물, 불, 산화, 대지 다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생기는가 한번 봅시다. 산화, 대지가 생기는 거 한번 봐요. 대지는 보니까 아까 물과 물이 상극을 하니까 대륙이 생겼는데 대륙이 생겨가지고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물보다는 여기 있는 불과 물이 불하고 흙하고 기운이 물하고 불하고 기운이 여기서 물 기운이 더 성하면은 나무가 돼요. 그래서 나무는 짜면은 물이 나오고 태우면 불이 나와요. 그 다음에 흙이 돼요. 맞아요? 네. 흙이 나오죠? 네. 또 봅시다. 이 불은 보면은 이 불은 나무나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존재에서 불이 나오지만은 이 불 이 자체는 어떤 물질을 빌리지 않고는 존재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 한번 볼까요? 토 이랬지만 얘는 돌, 산화, 대지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물기운하고 불기운이 이랬을 때 불기운이 더 성하면은 흙이 돼서 높은 산이 되고 고산이 되고 불기운이 성해서 그렇대요. 맞잖아요. 화산 자꾸 쳐다보니까 불기운이 성하다 보니까 물기운보다는 결국은 높은 고산이 되는 거예요. 고산이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산에 있는 돌들은 녹으면은 뭐가 돼요? 물이 되고 치면은 불이 나고 하면은 흙이 돼요. 이 보십시오. 여기서 벗어날 게 그 오행이라는 여기서 벗어나는 물질이 아무것도 없어요. 풀이 되고 뭐가 되는 이치가 불기운과 물기운과 여기 4가지 5가지 원소가 어느 것이 그러나 항상 이거는 따라 들어가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이건 자기장 원바탕이기 때문에. 그 실제 쇠도 말이지 어떠냐면 우리 쇠는 이거 흙에 들어갑니다. 쇠도 결국은 녹으면 물이 되고 치면 불이 나오고 썩으면 흙이 돼요. 맞죠? 바로 이 이치를 잘 알고 계셔야만이 자연과학을 가르칠 수가 있고 자연이 뭔가를 알아요. 그런데 아까 자연은 내가 허망이라고 했는데 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은 청정해서 뭐 그런 어둠이 생기라 어쩌라 한 것도 아닌데 공연히 허망하게 상대적으로 어두운 데가 생겼고 밝기 때문에 그 원죄는 밝은 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육이 지금 밝은 쪽을 동일시하고 뭐 동성시 성과 선성서 쉽게 말하면 불성과 가깝다 이래고 동적이고 요란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딱딱하고 굳고 이런 거는 이성에 들어가서 이건 불성하고 멀리하기 때문에 모든 성자들이 우리들이 좋아하는 건 다 멀리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시끄러운 것보다는 고요한 거는 성선에 가까워요. 어두운 거는 이단시되고 밝은 게 동성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에도 밝고 좀 이렇게 부드럽고 고운 걸 자꾸 가깝게 하는 거는 바로 동이설 요거만 잘 공부하면 참 좋습니다. 동이를 잘 알아야 돼요. 동이. 뭐를 갖다 걸고 뭐를 타락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같다고 하는 거는 뭐냐? 불성과 같아야 돼요. 불성은 청정묘각이라 해서 청정해야 돼요. 청정묘각과 같아야 돼요. 여기가 같은 건 동이라고 하고 동의 반대를 갖다가 이락해. 밝은 거 반대. 그런데 성인들이 좋아하는 우리한테 지향하라고 가르쳐준 선성설은 바로 이 성인하고 여기에 직결하지만 이 성은
나쁜 것은 어디다 기속시키는가 하면은 나쁜 쉽게 말하면 악입니다. 이 악은 전부 일단은 여기다가 선에다 동을 선으로 봤을 때 선에다가 동을 시킵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지금 다릅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거는 이성을 동성으로 만드는데 지금 노력하고 계시오. 출가해서 구도자는 동성이에 송성에서 본질로 들어가는 공부입니다.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것은 아주 이질화된 것을 동질화시키는 겁니다. 선성으로 동질화시키는 교육이래. 그래서 이 자연과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뭐냐? 허망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허망을 가르쳐주는 것은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무욕하고 그야말로 뭔지 이 모든 존재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의 가장 좋은 하나의 이거는 방편이 되고 수단이 되고 지식이 되는 것이 자연과학이라는 겁니다. 자연과학을 모르고는 물질로부터 우리가 해방할 수 있는 길은 없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자연과학은 그렇게 좋은 게인데 일단은 그 책에 보면은 그걸 쓴 사람들이 술 먹고 한잔 먹은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교과서를 봤을 때는 하나도 배울 게 없어요. 그러나 선생님들이 아무리 그건 자 그렇더라도 선생님들 안에 내면에 이러한 지식이 꽉 들고 들어가지고 있을 때는 기본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갖다 놔도 전부 금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똥도 금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선생님들이 하는 일은 그 일이라. 아무리 거기에 있는 학생이 잘 못 듣더라도 그걸 갖다 금쪽같이 써먹을 수 있다. 내가 신청전을 갖다가 그 성분하는 어떤 처창으로 끌어올리듯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학교종이 문에서 가는 그 종문, 종교의 문에서 이 말이거든. 종교의 문에서, 학교종이 문에서 선생님이 기다리신다. 선생은 먼저 깨달은 사람이 기다린다. 이래가지고 초창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게. 이것은 오직 자연과학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래서 자연과학 시간 요거 마칩시다. 예. 아니, 난 원래 말만 하면 힘이 내리잖아. 아이고. 오늘 뭐 됐습니까, 선생님? 아니, 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돼? 아.